다른 사무실에서 상담했는데 절반 이내에 무조건 이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상담 받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Q&A 다섯 번째 사례. 네. 제가 한번 읽어보고 네. 또 우리 유능하신 김은찬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상황에 대해 의견 듣고 싶어 상담 요청드려요. 저는 현재 대구에서 배달 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혼해서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이고 와이프가 살던 집을 신혼집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업이랑 생활비 등으로 대출받은 금액이 5,700만 원이고 부가세 미납한 금액이 7,200만 원 됩니다. 제가 세금을 잘 몰라서 기장대리하는 세무사님이 부가세 부분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라이더들에게 성급으로 돈을 주거나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부가세 납부를 못하게 되었고 세금 처리하기 위해서 돌려막기 하다가 빚이 늘었습니다. 사업장 세금 처리하면 마이너스인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재산은 없고 주식이랑 코인으로 6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 사업장 보증금으로 1000만 원 있는데 지금 월세 60만 원이 2달 정도 밀린 상황입니다. 세금은 탕감이 안 된다고 들어서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곳에 상담받았을 때는 진행이 어렵다고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상담을 요청드려 봅니다. 이분 문의 주신 거 보니까 일단 뭐 세금 관련한 금액 부가세 미납액이 7,200만 원인데 그렇죠. 여기 이제 뭐 적어주신 것 중에 세무사님이 부가세 부분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뭐 사용해 좀 약간 요게 무슨 의미인가 약간 좀 애매한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가세로 미리 받은 부분은 원래는 세무서에 모아뒀다가 납부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여유 금액이다 보니 일단 사용은 해도 된다. 나중에 세금 낼 때만 내면 된다. 이런 의미라 일단은 그걸로 썼다가 지금 못 갚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로. 네, 맞아요. 그런 취지로 지금 이제 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세금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지금 부가세 미납 7,200만 원. 이게 결국에는 세금이 이렇게 이제 커지게 되면은 개인 회생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죠, 사실. 이 세금, 그러니까 조세 채무 채권에 대한 어떤 성격을 좀 먼저 정의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변제해야 되고 다른 채권에 비해서 변제 계획상 우선 변제했고 이제 비면채액이 되기 때문에 다 갚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요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요게 세금이 일단 딱 거치고 있으면은 일반적인 개인회생 절차랑은 다르게 일단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일단 이 세금 먼저 꺼트려야 돼요. 이 사람은 개인회생 진행을 하면서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상담자분께서는 부가세 지금 이제 7,200만 원 요거 일단 개인회생 절차에서 먼저 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뭐 쟁점이 하나 이제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좀 뭐 요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가 7,200만 원이라는 거를 이제 변제를 하는데 이 변제하는 기간이 뭐 36개월 중에서 뭐 35개월 동안 뭐 요거를 일단 변제하고 한 달 남은 거는 그제서야 이제 다른 채권자들한테 변제를 꼴랑띡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니 개인회생 진행해서 이거 분할해서 갚는 줄 알았더니 개인회생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은 세금 갚는 데 끄고 나한테는 그냥 한두 달밖에 돈 안 주네? 나 너무 가져가는 게 적잖아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법원 입장에서도 그런 내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 변제 계획이 그렇게 해서 기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이제 다 꺼트리는데 어느 기간이 소요되느냐가 사실 이 세금 이슈에서는 굉장히 항상 이슈가 중요하죠. 되죠. 진행하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생각해서 세금이 내가 지금 뭐 3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된다. 이제 월변제금 10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요거는 30개월 동안 이제 변제를 하는 건데 그럼 이제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짰을 때 36개월 중에 30개월 동안 세금을 갚는 게 과연 이제 타당하냐? 이제 이거 그런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냥 이제 2분의 1 이내에 갚아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36개월 진행하면은 18개월 이내에 세금 다 갚아라. 현재도 뭐 그렇게 보정을 내는 재판부들이 꽤나 있죠. 절반 이내로 무조건 줄여라. 일단 2분의 1 일단 맞춰라. 근데 이게 2017년도에 좀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거 꼭 2분의 1로 할 필요는 없다. 이거 2분의 1 이내로 안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뭐 어떤 채권자들이 이익을 해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단언해서 볼 것은 아니다라는 일단 판결이 있었고 기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더 연장해서 주장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보통 한 이제 3분의 2 기간 이내로 일단은 좀 맞춰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뭐 36개월이다라고 하면 3분의 2 기간이니까 24개월 이내에는 좀 이제 세금을 꺼트리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좀 보는데, 그럼 이제 사안으로 한번 네.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은 요분 같은 경우는 소득이 300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일단은 뭐 생계비 생계비는 빼고 그냥 1인 생계비로 1인 생계비 140만 원 이제 공제하면 월 변제금은 한 15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월에 157씩 갚아서 세금 면제 먼저 이제 몇 꺼야죠. 7,200만 원을 이제 내가 이제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몇 개월 동안 변제를 하냐? 그럼 이제 뭐 대략적으로 46개월 변제를 하시면은 요거 이제 변제가 되는 거예요. 46개월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3분의 2는 40개월인데 60개월. 그렇죠. 최장이 60개월인데. 그러면 46개월도 괜찮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런 지금 그렇게 이제 저희는 가야겠죠. 이게 보정 나올 테고 분명히. 법원에서는 이제 뭐 보정 이제 뭐 46개월이면은 60개월로 이제 분명히 이제 짜야 될 테고, 이분은 60개월로 변제 기획안 짜서 들어갔는데, 야 이거 지금 46개월 동안 세금을 변제를 하면 나머지 14개월만 다른 채권자들한테 변제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법원에서는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보정에서 다퉈야 될 쟁점인데, 일단 저는 뭐 다툴 수 있다. 요 정도는 다툴 수 충분히 해볼 있다. 만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유를 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세금이 7,200만 원인데 이게 그냥 세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일반 그냥 그 금융권의 어떤 채무다. 그러면은 이분 36개월 그냥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 왜 그러면 조세 채권 아니니까 전액 변제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럼 그 경우에 이제 36개월 변제 기간을 짜시게 되겠죠. 이게 조세 채권이 아니라 일반 그냥 금융권 채무라고 가정을 하고선 36개월 변제를 하게 되면은 이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변제하는 금액이랑 이분이 지금 14개월 동안 이게 조세 채권이기 때문에 14개월 동안 나머지 기간 동안 이제 전액 변제를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 금액을 비교해 보면은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좀 어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일반적으로 36개월 일반 금융권 채무라고 봤을 때 36개월 진행하는 거랑 지금 이게 조세 채무가 돼서 60개월 진행하는 거랑 일반 채권자가 가져가는 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 200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충분히 채권자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변제 계획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주장을 저는 해서 좀 풀어가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자체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3분의 2를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사무실에 과거에 진행했던 케이스 보면 60개월 중에 뭐 한 53개월 이렇게 이제 세금 갚고 나머지 7개월은 이제 일반 채권 변제하는 걸로 짠 적이 있는데, 뭐 그때도 이제 절반 이내로 줄여라, 3분의 2 이내로 줄여라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대법원 판례 법리상 어쩌다 이런 거 법리적인 거 위주로 일단은 저는 그래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상당히 구체적인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수치적으로 봤을 일반 채권이라면 어차피 이 금액이 될 거고 그 금액 자체가 어차피 괴리가 거의 없다라는 거면 재판부 입장에서 딱히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런 정도 주장을 해보면 요거는 그 허들은 좀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은 뭐 물론 변제 계획안상의 기간, 개인회생 기간 자체는 60개월 진행을 하셔야겠지만 그건 좀 감수하셔야 될 것 같고, 개인회생 진행은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뭐 월 변제금 뭐 157만 원 정도로 하셔서 60개월 변제 계획안 짜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요 사례가 의미 있다라고 보는 게, 어쨌든 요 그 대법원 판례,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 나온 지도 사실 되게 꽤나 오래됐는데, 근데 그게 오래됐더라고요. 최근 오래됐음에도 지방법원 많은 재판부들에서 2분의 1 기간 안에 세금 다 갚아라 이렇게 보정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의뢰인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뭐 다른 사무실에서 상담했는데 절반 이내에 무조건 이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상담 받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은 좀 세금 관련 이슈가 있는 분들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김은찬 변호사님께서 유능하게 잘 처리해 주실 것이다. 그럼요. 또 이제 뭐 저에게 또 문의를 주시면은 또 저희 어떤 특유의 친절함과 냉철함으로 한번 의뢰인분들을 매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